안녕하세요. 저는 앵캐스트 트렌드 분석 1팀 발표를 맡은 이시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이번 트렌드 분석은 K-팝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팝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팝은 한국의 대중음악을 뜻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권 국가에서부터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K-팝이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부르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으며 해외에선 특히 K-팝은 아이돌 음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다음 K-팝의 시작입니다. 1세대의 아이돌의 등장이 한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1세대의 아이돌이란 H.O.T, 잭스키스, 핑클 등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그룹을 뜻합니다. 발라드로 구성된 한국 대중가요 시장의 힙합, 랩 장르 등 음악 시장을 다양화시켜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했습니다. 국내 음악 산업에 세계적인 연예 기획사가 등장했고 기업들은 음악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작곡가들과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발달은 아이돌 가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팬덤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한류의 선도에 K-팝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K-팝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어 노래의 영어 노랫말 사용입니다. 영어 노랫말은 이전까지의 한국 대중음악 노래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청소년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작용해 점차 그 비중이 늘어갔습니다. 영어 노랫말은 해외 소비자를 향한 의미 전달의 기능도 충실히 담당했으며, 즉 세련됨으로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노래를 의도적으로 작사하는 것입니다. 제1단계, K-팝이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기 전에 한국 음악 산업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제2단계, 디지털화의 시작, 인터넷의 등장과 하드웨어의 발달. 제3단계,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가 등장해 국제적으로 쉽게 퍼지고 공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미국 진출인데요. 처음 K-팝은 국내 시장에만 활성화되어 있었고 미국에 진출하고자 했지만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싸이와 방탄소년단의 성공 이후 외국인들이 한국 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가수들의 활동을 통해 K-팝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 대중음악과 다른 현재 우리나라의 K-팝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부터 음악, 안무 등 전략적으로 트레이닝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기인하고 탄탄한 기본기를 구축하는 한국형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며 음악적 세련미와 짜임새 있는 음악성에 기인합니다. 두 번째,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화려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한 칼군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청각적, 시각적 즐거움을 중요시하는데요. 이를 강점으로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다국적 멤버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현재 K-팝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K-팝의 정의, 시작, 열광하는 이유, 외국 대중음악과 다른 K-팝의 특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K-팝이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팬덤 문화 형성입니다. SNS에서 동영상 편집, 동영상 자막 달기, 리액션 비디오 업로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덤 문화를 전개하고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K-팝 그룹별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출시하는 앨범들끼리 상호 관계가 존재해 앨범의 콘셉트와 멜로디는 전부 다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큰 세계관을 구축하여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멤버들 간의 케미입니다. 외국은 주로 솔로 가수들이 활동하는 반면에 K-pop 가수들은 대부분의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팝에서 볼 수 없는 멤버들 간의 케미와 친밀감, 유대감을 팬들과 공유하며 음악 이외에도 그룹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틱톡 챌린지,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멤버 선발부터 데뷔까지의 여정, 안무 연습 과정 등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팬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음악 외에도 그룹 자체의 재미와 예능 등을 제공하여 팬덤 문화를 더욱 장기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입니다.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즌 1, 2, 3는 데뷔하기 전부터 직접 팬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멤버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루어 데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팬들이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들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어 프로그램 자체도 큰 흥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 데뷔한 그룹도 음원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등의 큰 유행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이슈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메타버스 세계관입니다. 지난 20년 11월 17일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는 K-팝 아이돌 중 최초로 AI 아이돌과 메타버스 세계관을 내세우며 데뷔했습니다. 이는 2021년 현재 비즈니스 경제 및 산업 전반의 가장 핫한 키워드인 메타버스 마케팅에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도날드 BTS 세트입니다. 최근 맥도날드가 내놓은 더 BTS 세트는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BTS 세트 판매 기간 동안에는 국내를 포함한 해외 맥도날드 매장 직원들이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한글 자음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다고 전하였고, 한국 맥도날드가 국내 고객들의 입맛을 분석하여 개발한 소스가 이 세트에 포함되어 한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열풍의 성과로 국내 유학생의 증가와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1997년 첫 해에 2,692명에서 2017년 29만 630명으로 20년 만에 약 108배를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류 바람의 간접적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K-팝 아티스트를 통한 환경운동입니다. 최근 K-팝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기후행동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COP26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룹 블랙핑크는 2020년 12월 파리 기후협약 5주년을 맞아 팬들의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2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세계 K-팝 팬들이 주도하는 기후행동 지구를 위한 K-팝은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흑인 인종차별 문제 제시. 아미는 2020년 6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매치어 밀리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100만 달러를 목표로 추가 모금을 시작해 액수에 도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타 모금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K-팝의 전망입니다. 우선 보는 K-팝의 문화 산업을 선진화시키고 플랫폼 시장을 주도할 것. K-팝을 말할 때 K-팝은 흔히 보는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댄스 퍼포먼스와 스토리가 담긴 뮤직 스토리가 시각적인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류 붐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가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넘어 아이돌과 아티스트의 존재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한류 팬들이 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를 시장에 주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는 음악이 가져야 할 것. 첫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K-팝은 시작부터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중들에게 자신을 증명해왔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와 내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시키거나 축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간의 확장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과 세계화, 실제 K-팝은 국내 시장의 협소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해외 틈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세계 팝 시장에서 K-팝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악 시장은 실물 음반 매체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를 통해 기회를 잡았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신기술의 트렌드를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선도해야만 K-팝의 흐름이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